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GTX죠. 오늘은 이 GTX에 관련돼서 이 노선이 개통됐을 때 어느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쏟아부어지고 있고, 마을버스, 버스, 지하철 등으로 이어지는 나름 체계적인 대중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 할인제 등의 요금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랑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경제적인 대중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시는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졌지만 이 서울시보다 17배나 넓은 경기도는 아직까지 철도 중심이 아닌 도로 중심, 즉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해외 선진국과 비교를 했을 때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비슷한 수준의 길이를 가지고 있지만 광역철도 부분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나의 광역권으로 볼 수 있는 서울과 경기도지만 이 교통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와 사업체가 몰려있는 서울을 기준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파트 값이라던가 이 지역의 교육 수준, 이런 지역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GTX 개발은 단순히 교통 편의성 증대가 아니라 이 수도권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서울의 집값을 안정하면서 동시에 2기와 3기 신도시까지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를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고, 드디어 이 A노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27일에 킨텍스에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연내에 착공하겠다는 약속은 지켰죠. 다만 이 B노선과 C노선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이 진행 과정이 상당히 순탄치 않게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서 3기 신도시 개발에 맞춘 수요 확보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GTX 개발 사업은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도권 광역철도망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해외 사례를 봐도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간 프로젝트인 만큼 여러분들이 짧게 보시고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거고요. 자금적으로도 여유를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이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분석을 철저히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큰 수익을 받으시려면 무엇보다 입지 선정이 중요하겠죠. 자, 아직 개통이 10년도 넘게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GTX 호재니, 어디가 GTX 때문에 오를 거니, 여기를 사야 되니 마야 되니 벌써부터 많은 얘기 돌고 있죠. 자,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의 중심부에 GTX로 인해서 다중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의견과, 두 번째 의견은 이 서울의 중심부부터 가장 멀고 불편했던 지역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으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역세권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해외 유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8년부터 바로 내년 가을에 개통할 이 영국의 크로스레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지하철과 국철의 한계를 느껴왔고, 이에 따라 최근 21세기 장기발전 계획의 하나로 동서와 남북을 각각 잇는 광역철도 크로스레일을 건설하기로 하고 광역철도 노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런던 도심을 급행으로 관통하는 크로스레일 프로젝트는 총
42km 구간의 대심도 터널과 40개의 역사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해서 도시의 외곽의 기존 노선과 런던 중심지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09년 착공해서 2019년 가을에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올해 개통 예정인 유럽 최대 인프라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GTX의 롤모델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개통이 된다라면 동쪽, 서쪽 끝에서부터 종점에서부터 런던 중심까지 45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개통 건설로 인해서 5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약 62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09년 착공해서 이제 2019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GTX의 선배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착공부터 개발해서 개통까지 집값이 어떻게 변했나 그리고 지역마다 역마다 중심부마다 외곽마다 어떻게 집값이 변했는지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GTX도 어느 정도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 크로스레일 건설에 따라서 런던 주변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죠. 그 중에 이 크로스레일 노선 선상에 위치한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이 일반적인 런던 주택 매매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예를 보면 2014년 34만 4천 파운드에서 2016년에 42만 1000 파운드로 22% 상승을 해서 같은 기간 런던 주택 매매 평균 상승률이 14%였는데 그거보다 8%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서울 내부에 있는 GTX 노선상에 있는 역세권 주변 주택 가격은 서울의 일반적인 평균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크로스레일 착공 시점에서 2016년까지의 런던 주택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본 그래프인데요. 이 녹색이 런던 중심부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크로스레일 역세권 주변을 나타내는 건데, 자, 개발 초기에는 크로스레일 역세권보다 런던의 중심부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런던의 중심부 주택가격 상승률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면 초기에는 가격 상승률이 미미할 수 있고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개통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GTX 역세권의 가격 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죠. 같은 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느 역세권이 더 많이 올랐나 확인을 해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지만 인프라가 어느 정도 더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의 역세권의 집값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입지를 고를 수 있을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격 상승률에 우리가 기반을 둔다면 서울의 중심부보다는 이 시간 단축이 획기적으로 큰 이 외곽의 주택 상승률이 훨씬 더 높다. 자, 그리고 두 번째, GTX 개발 초기에는 좀 미미하죠, 상승률이. 그렇기 때문에 개발 초기에는 서울의 주택시장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개통 시기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착공하고 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10년 정도 걸릴 텐데 이 개통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상승률이 더 높아진다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TX 개발 초기에 입지를 잘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아무래도 큰 상승률을 보다 보니까 서울의 중심부랑 가까운 지역보다는 조금 더 먼 외곽 지역을 고르실 텐데 이 같은 거리감을 가진 외곽 지역을 고르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교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선택을 해야 이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마지막은 상권은 주택시장과는 다릅니다. 이 GTX 수도권 광역철도가 생기게 된다면 이 상권, 서울에 있는 다중역세권이 되는 세 군데가 있죠. 서울역과 삼성역, 청량리 이 세 군데가 현재도 상업 인프라가 돼 있는 곳은 맞지만 현재
이 서울의 최고 상권은 아니잖아요. 근데 향후 GTX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규모의 상업 중심지로 탈바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결론에 따라 GTX 어느 역세권이 황금 역세권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럼 A 노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이면서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파주 운정과 킨텍스, 대곡 정도 볼 수가 있고, 하단에는 이 성남부터 동탄까지 이어지는 라인인데, 기존의 신분당선을 활용하고 있던 지역의 상승률은 이미 어느 정도 강남과의 접근성을 가지고 올라간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큰 상승률, 극대화의 상승률을 보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에 따라 A 노선에서 모든 면을 적절하게 갖춘 지역은 한 군데만 뽑자면 동탄이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이 파주와 킨텍스, 대곡 역세권 모두 기대되는 A 노선이긴 하지만 워낙 서북부와 서남부에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에 반해서 기반 시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현재 이 지역들 보면은 가격이 오르거나 미분양이 해소된 게 다 GTX 빨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선 GTX의 가치 말고는 내세울 게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동탄을 고른 이유는 이 GTX 역 중에서는 서울과 많이 떨어진 역세권이면서 인프라 형성도 다 돼 있고요. 지금 동탄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차도 막히고 그 안에 학군도 형성되고 인프라 형성이 뭐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동탄 빼고는요. 그러면서 이 가격점이 높냐 이 판단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절대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거든요. 자, 신호선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일단은 유망 지역이 너무나 많고 그동안 외면받던 지역들이 많아서 차후에 가격 상승률 면에서 보자면은 이 오히려 A 노선보다 훨씬 높을 거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상단에 이제 양주하고 뭐 의정부에 이어지는 라인, 그리고 수원에서 금정까지 이어지는 라인, 여기가 가장 이 기대가 많이 되는 지역인데, 인프라 면에서는 수원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이 양주와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7호선도 연장되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거든요. 특히나 이 경기 북부에서 강남으로 이어지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주하고 의정부뿐만 아니라 이 서울의 동부권, 창동, 광운대, 청량리까지 그동안에 이 강남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었던 지역이고, GTX가 들어서면서 좀 가치가 더해지는 건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이 광운대나 창동은 이 GTX가 들어서는 데 비해서 가치가 덜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B노선은 빼놓고 GTX A노선과 C노선의 역세권을 보면서 영국의 크로스레일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역세권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